캐나다 온타리오 정부가 혈전 부작용 문제가 커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차 접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보건당국의 데이비드 윌리엄스 최고 의료 책임자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주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들에게서 혈전 혈소판 감소증으로 알려진 희귀혈액 응고 증후군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주내에는 85만 3천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투여된 상태로 초반까지만 해도 혈전증 발생 사례는 10만 분의 1로 파악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사이 온타리오에서 혈전 혈소판 감소증인 VITT 환자가 8명까지 늘어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한 혈전증 사례는 10만 분의 1.7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기존 인구 10만 명당 1명꼴의 비율에서 6만 명당 1명꼴로 혈전증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윌리엄스 최고 의료 책임자는 온타리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사용 여부를 위해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사람들을 위한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국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회차 접종 시 VITT의 위험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차 접종 후에는 VITT의 위험성이 100만 분의 1로 줄어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온타리오에는 약 5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여량이 남은 상태입니다. 온타리오 주당국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서로 다른 백신 간의 혼합 접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발표될 영국의 임상실험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2회차 때는 화이자나 모더나를 접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BC주 정부는 이번 온타리오주의 발표와 관련해 BC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밴쿠버 전염병센터의 의료 책임자인 브라이언 콘웨이 박사는 BC주가 온타리오의 선례를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을 결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관련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BC 보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령대별 접종 계획과는 별도로 프레이저 보건지역과 밴쿠버 코스탈 보건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거주자는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을 위한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프레이저 보건당국과 밴쿠버 코스탈 보건당국은 지난 10일부터 40세에서 42세 거주자에 대한 접종 예약을 진행한 데 이어 11일에는 36세에서 39세, 12일에는 30세에서 35세를 위한 예약을 실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단 보건당국으로부터 예약 연락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접종 등록부터 마쳐야 합니다. 당국은 매일 오후 7시부터 등록을 마친 이들에게 문자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BC 보건당국은 1985년 이전 출생자와 2003년 이전 출생 원주민을 대상으로 접종 예약을 위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BC 보건당국은 12일 성명을 통해 BC 주민의 50% 이상이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로 250만 명 이상의 BC 주민이 백신 접종 등록을 마쳤고 12일 기준 216만 2,023명 이상이 1차 백신 접종을 끝냈습니다. 당국은 100만 회분 이상의 백신 물량이 이번 달 BC주에 공급됨에 따라 면역 인원을 60%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이 지난 일요일 낮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총격 살인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3시쯤 리치몬드에 위치한 밴쿠버 국제공항 메인 터미널 입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갱단의 일원인 카르만 그리월이 현장에서 숨졌고 용의자는 SUV 차량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 차량의 도주로를 막기 위해 인근 도로의 통행을 막았지만 검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탄 용의자는 추격하던 경찰에게도 총격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찰은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30분이 지난 오후 3시 30분쯤 서리 프린세스 드라이브 9700 블럭 인근 도로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불에 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차량이 밴쿠버 공항 총격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가 도주할 때 사용한 차량은 붉은색 혹은 밤색 계열의 혼다 파일럿으로 차 안에는 최소 2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장소는 공항 근처인 씨 아일랜드 웨이와 가든시티 로드 사이 인근 도로였습니다. RCMP 살인사건 전담팀의 프랭크 장 경사는 주말 대낮에 사람이 붐빈 지역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최근 로어 메일랜드에서 연이어 발생 중인 갱단 세력 다툼과 연관이 있다며
총격으로 숨진 카르만 그리월은 경찰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일요일이었던 지난 5월 9일 해당 시간과 도로의 블랙박스 영상을 구하고 있다며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RCMP 살인사건 전담팀으로 전화하거나 IHIT 이메일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크라임스탑버스를 통한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중순 이후 메트로 밴쿠버에서 발생한 8번째 갱단 관련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한 교사가 6개월 정직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11일 BC주 교사규율위원회에 따르면 코키틀람 교육청 소속 학교의 교사였던 에릭 크리스천 오는 지난 2019년 여름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해 당시 5학년이었던 2명의 초등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교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교사는 메시지를 통해 학생 A와 B를 sweetheart 또는 sweetie 등의 애칭으로 불렀고 하트 모양과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이나 본인의 찌푸린 표정을 찍은 셀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학생 A가 답변을 보내지 않자 교사는 또다시 적절하지 못한 메시지를 보냈고 우는 아기의 영상 파일과 성인 남성이 울고 있는 사진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교사 본인의 가족이 집에 없다고 말하며 학생 A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학생 B에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영화 이름을 언급하며 해당 영화를 본 적이 있냐고 묻기도 했고 학생 B가 시청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교사는 너는 나처럼 멋지지 않네 라고 어이없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사는 학기 중에 학생 A를 비롯한 여러 학생을 껴안는 일이 빈번했으며 학생 C에게는 다른 학생의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불거지자 코키틀람 교육청은 지난해 2월 이 교사에게 25일의 정직 처분을 내리기도 했으며 결국 5월 17일을 시작으로 6개월 정직을 받기로 교사규율협의회와 합의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왔던 에릭 크리스천 오는 올해 1월 코키틀람 교육청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